원주환경청과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가 조성된 지 1년이 넘도록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4월 교육부 심사에서 기업고 신설이 확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양살이를 해오고 있는 원주 직원국사탑이 5년간의 보존 처리 작업을 끝내고 본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일만 남았는데 언제 어느 위치에 둘지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에서 미분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원주시는 주택용지 매입 단계에서 예비 심사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의 결과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양군과 지역사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년 넘게 진행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관련 법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올 초부터 5세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잠시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내용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완서를 보완한 후에 조건부 동의든 협의 내용을 통보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양양 지역사회는 원주환경청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대해서 재결 주문과도 같이 행정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처분과 다른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는 저희는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중앙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주환경청이 추가 보완을 요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담당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공무원들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도내 정치권도 원주환경청의 추가 보완 요구는 법적 권한과 절차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양양 지역사회를 넘어 도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이지혜 아나운서는 학창시절 통학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학교가 동네에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도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교 시절은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인데 원주의 한 지역은 주변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원주 기업도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수건인 고등학교 설립 여부가 오는 4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조성된 원주 기업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성 1년 반 만에 주민 수는 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도심의 학교로 등교를 해야 합니다. 통학 시간만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주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고교 신설이 추진됐지만 원주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올해 이제 4월 중앙투자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기한 내에 기업도시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주 기업도시에 고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자도 2,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4월 기업고 신설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학군제 분리 등 기업고 신설 당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2개 부지 중에 적정한 부지를 저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기적으로 맞춰서 자체 투용자 심사하고 그리고 4월 정도에 중앙투자심사를 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예정된 2023년 개교가 빗나간 만큼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부지 확정과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고는 오는 4월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개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40여 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염 전 의원은 법정에서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자원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서는 최상기 인재 군수를 만나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줄고 있지만 아직 일상의 제약이 심합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더욱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은 군정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남면 복합문화센터,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토종 어종 증식보존센터, 원통 버섯 단지 등 역대 최대인 2,0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 4,8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행안부에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에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그 꽃축제가 가을 꽃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매우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현안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그 동서고속도로가 생기고 44번 국도가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31번 국도를 인제까지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4억 원 국도 문제는 감흥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홍천서부터 인제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46번 국도도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제군에서 장학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학생들한테 250만 원을 지난해 지급했는데 3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또 관내 고교에 진입하는 신입생들에게는 50만 원을 전 학생들한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아 기본 수당을 올해 이제 지난해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4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농업인 수당을 신설해서 가구당 7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이겨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국민 여러분들이 잘 무탈하게 지내시고 또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는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타향살이를 해오고 있는 원주 지광국사탑이 5년간의 보존 처리 작업을 끝내고 본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일만 남아있는데요. 언제 어느 위치에 둘지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시대 승탑의 백미로 꼽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 반출된 이후 110년간 타향살이를 해온 비운의 석탑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곳곳이 훼손됐고 1957년 복원 작업을 벌였지만 시멘트 등으로 부실하게 진행돼 상처가 여전했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은 탑을 모두 해체해 지난 2016년부터 다시 보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몰탈로 복원돼 있었던 특히 옥계석이나 이런 부재들 같은 경우는 부재의 절반 정도가 모르타르로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돌을 찾아서 원형을 복원을 해줬습니다. 5년에 걸친 작업 끝에 지광국사탑의 보존 처리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지광국사탑이 본 모습을 되찾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주로 돌아오는 것은 확정됐는데 언제 어느 위치로 오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탑을 탑비와 마주보는 원래 자리에 두거나 전시관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존 환경이 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위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존 처리를 끝났지만 지금 아직 그 지광국사 탑 말고 옆에 있는 이제 탑비가 원래 이제 그 보존 처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다 처리가 끝나면 그 탑비의 상태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 두 문화재를 최종 어떤 위치에 이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제 이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역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탑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통해서 법천사 경내에다가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2월 달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광국사 탑하고 탑비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고난을 겪어오다 드디어 원래의 모습을 찾은 지광국사 탑.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더욱 빛을 내길 바라는 지역의 염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원주시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해소도 저조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해 사업자가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강릉시는 미분양 관련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동해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그물망식 추적조사로 역학조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역학조사 시점을 확진자 접촉과 증상 발현일 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허위 진술 등의 우려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동해시는 한 집 한 사람 무료 검사받기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